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마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의 강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꿈의 5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4,850선도 돌파가 되는 흐름이었죠. 새해부터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11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전체 시총이 무려 4천조가 넘게 돌파가 됐는데요. 지난 10월에 3천조 돌파, 벌써 3개월여 만에 1,000조 원가량이 확 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었었는데 코스닥 또한 오늘 빠르게 전약 후강의 장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다시 한번 오후장 넘어가면서 이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제대로 살아나는 모양새죠.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수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0.73%의 상승으로 4,830선에서 등락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4,855포인트. 현재는 윗꼬리가 좀 길게는 달려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 랠리 즐기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0.24%의 상승으로 오늘 장 초반에 1%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었는데 그 하락폭을 다 돌려내고 950선 위로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외국인들은 팔자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선 다시 한번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수급 보여주시죠.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 계속해서 현선물 시장 안에서 팔자를 택했었는데 현재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기관의 매수 우위 무려 5,400억 원의 사자 그리고 외국인도 160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지속적으로 팝니다. 현재 9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요. 기관이 239억 원의 순매수, 선물시장으로는 아쉽게도 매도 규모를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5,400억 원의 매물 출회고요. 개인과 기관이 담아가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강한 삼성전자 3%의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14만 8천 원을 돌파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TSMC의 실적이 놀라웠었죠. 작년 역대급 실적을 뽐냈었고 올해 매출 30% 증가를 전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결국 AI의 수요는 폭발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TSMC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운드리의 중심이 가 있는 TSMC, 삼성전자 쪽으로도 오늘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참 좋지 못했습니다. 수율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 왔었는데 수율단에서 확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근의 삼성입니다. 이제 이나노 공정 관련해서 수율을 50%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최근에 엑시노스 2600을 공개했었는데 올해 1분기 중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 폭발적인 이 매출 기대가 된다라는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5%의 하락으로 오늘 장에선 약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까운 하락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194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신고가 넘어선 그 자리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폭을 더 확대하네요. 현재 3% 강세로 11만 400원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6위의 현대차도 오늘 오전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가 현재는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1.3%의 하락으로 41만 원 선이고요. 오늘 기아 0.26%의 상승으로 현대 대비해서 오늘 견조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장에서 신고가, 두산 에너빌리티 5.8%의 강세로 오늘은 조방원 안에서 원전이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날아가니 중소형 원전주까지 오늘 온기가 제대로 퍼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은 약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이 독보적이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 로봇주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연일 달렸다 보니 이 정도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이 매물 출회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6%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이 수급이 알테오젠과 제약바이오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알테오젠 폭발적입니다. 무려 10% 가까운 상승으로 50만 원 넘어서서 51만 원 선이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하루에만 무려 5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오늘장에서 지속적인 약세고요. 2%, 3%의 하락으로 오전 대비해서도 이 하락을 더 확대하는 흐름입니다. ABL 바이오도 2%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네요. 확실히 알테오젠이 올라가다 보니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 오전 대비해서 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보시는 것처럼 무려 7% 반등 나와주면서 27만 원 선 재차 올라갔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연일 하락이 참 부담이었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살아나자 현재 구간 2%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낙폭을 줄여가는 자리입니다. 1%의 하락, HLB도 1% 약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로 불이 붙었고요. 어제 강했었던 로봇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약바이오일지 아니면 눌리는 로봇일지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역대급 실적을 뽐낸 TSMC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반도체를 필두로 우리 포트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지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매일매일이 신고가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또 한 번의 빨간불을 켜준 채 10일 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도 우리 코스피 랠리가 이어질지, 다음 주에 코스피 5천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 챙기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어떻게 더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텐베거 같습니다. 우리 민주 전문가의 종목에 불이 났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떤 종목이 해답이 될지 오늘도 그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김인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후장에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항상 키 맞추기에 실패했는데 코스닥 시장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TSMC 실적 호조로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부분,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인 모멘텀도 또 존재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가 아니었더라면은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10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르면서 매물과의 공방을 단기적으로는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조적으로는 5일 이평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 이평선에 하향이 없으면은 계속 기조적으로는 이 상승 파동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지수가 그대로 5,0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염두해서 이번에 상승 파동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빠졌었어요. 초반에 빠졌죠. 하락했던 이유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알테오젠에서 다음 주 중에 조단위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급반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개선됐죠.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알테오젠을 따라가면서 상승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로 일단 전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자체적으로 올라갈 마음은 없었어요. 올라갈 마음은 없었는데 알테오젠이 역시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 오늘 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다음 주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이 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떤 등락을 보여나가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코스닥 지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만 올라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 세 개가 다 못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가요.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943포인트의 전고점, 여기를 하향하지 않는 한은 계속 지금은 조금 찌글찌글해도 궁극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대 모멘텀은 아직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이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어느 쪽에서든 하나는 오른다. 이런 마인드는 미리 염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말씀대로 오늘도 대장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던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코스닥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섹터별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섹터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역시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TSMC가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지난해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 매출도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부분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인 부분인데 삼성전자 HBM4에 적용이 되는 10나노급의 6세대 D램의 수율이 60%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수율이 60%에 달하면서 이거는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HBM4 양산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반도체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HBM4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 안에서 역시나 삼성전자를 오늘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제가 12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 뜬금없는 추천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은 이후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크죠. 일단 단기 급등 후 매물 수하를 거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매물 수하를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고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흐름 때문에 이번 파동이 그대로 5,0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진했던 파운드리 업황이 부활을 하고 있고 D램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HBM4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이제 15만 전자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월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은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의 그 상승을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니까 결국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가 역시 꺾일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는 계속 후속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주셨던 삼성전자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는 4만 전자, 5만 전자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15만 전자를 1,000원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주셨던 부분들 코스피 상승 추세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섹터 살펴볼까요? 유리기판 쪽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반도체 업계가 첨단 반도체 성능을 결정하는 AI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을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AI 분야 신성장 동력을 찾아온 삼성이나 SK 그리고 LG그룹 모두 유리기판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죠. 세 기업 모두 올해부터 해갖고 2028년 이 구간에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패키징 시장에서 주도권을 서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AMD나 브로드컴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에도 이미 시제품을 제공을 해가지고 퀄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유리기판이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 초반 수율 안정화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상용화가 시작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 등을 타켓으로 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8년에 가서는 시장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는 계속 넣고 이쪽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상용화가 목전 앞에 두고 있는 유리기판 짚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캠트로닉스를 한번 볼게요. 캠트로닉스는 일단 지난해 3분기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하고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친환경 메틸 에틸 아세트산 공급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요. 이쪽과 관련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풀 가동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하면서 캠트로닉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죠. 캠트로닉스 자금 상황에 따라서 실제 일정에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캠트로닉스와 2천억 원 수준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캠트로닉스도 주목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해 11월 3일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이후에 기간 조정 성격으로 두 달 정도의 지금 박스권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 등락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1,800원 60일 이평선 돌파한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판 안에서 유리기판, 삼성전기와 함께 캠트로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술주 이야기들 많이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DB하이텍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최근에 주셨는데 벌써 20%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DB하이텍은 이제 견조한 가동률,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주요 파운드리 업체의 레거시 축소 진행에 따른 낙수 효과, 여기에 신규 사업 기대감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제시 이후 양호한 상승이 이번 주로 진행이 됐죠. 오늘은 추가 상승 후 일부 차익 매물과 공방이 존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선을 가리키고 있죠. 상승 음선이죠. 오늘 고점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어요. 오늘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함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존재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상승에 따라서 좀 하시고 나머지 일부는 5일이평선 지지에서는 추가로 보유해보는 이러한 전략을 병행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일부는 수익 보시고요. 일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은 굉장히 좀 빨리 오르더라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종목들 조금 더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자, PSK고요. 어떤 부분 집중해 볼까요? PSK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분야 세계 수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관련 주요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미국 투자와 맞물려가지고 북미 고객사양의 점유율 확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겠고요. D램 공급 부족에 따른 업황 개선과 삼성전자 약진 등을 PSK 역시 수혜 모멘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봅니다. 기술적으로 12월 중순부터의 어떤 상승, 그죠? 12월 중순부터의 어떤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단기 조정 눌림으로 매물사를 거치고 있는데 보시면은 돌파했던 전고점 쪽에서 지지 공방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 전고점이 위치한
41,400원 이쪽을 지지축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재상승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매수가는 41,500원 이하에서 일단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는 PSK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장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분위기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5,000피를 다음 주에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PSK 받아봤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PSK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SK의 목표 주가 52,000원이고요. 손절가 38,000원입니다. 매수가 41,500원 전후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시황 분석 도와주셨는데 어제는 코스피가 4,700이었고 오늘은 단숨에 4,850도 돌파가 됐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현 시점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지수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4,80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TSMC 실적 호조로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체감상으로는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소 아쉬운 시장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4,800선을 연속적으로 터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전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의 피로감에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코스피 오전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출회되면서 보유 종목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외국인 매도 뉴스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수로 돌아섰고 오전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이탈이 아닌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승부르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후장에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되돌림 구간에서 이제 종목의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율을 보자면은 이제 환율 자체도 정부 개입 기대감으로 환율이 안정이 되는 듯 했지만 다시 환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자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주가는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고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 일단 팔고 보자라는 단기적인 매도 심리가 일부 오전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되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와 주면서 오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좀 기회 삼을 수 있는 종목들 담아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매도세가 나와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떠나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전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지수 자체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초점을 좀 맞추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종목 그리고 이제 주도주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 대응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썼지만 역시나 원달러 환율의 강세,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부담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어떤 업종, 종목들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특징 섹터 짚어볼 텐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연속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섹터가 이제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연일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오후장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로봇을 오히려 기회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사실 이제 작년 1월에도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왔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이후에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쉬어갔던 섹터였고,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이 패턴을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로봇 섹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기대감이나 단발성 이슈 그리고 정책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로봇의 손가락이나 관절, 구동 부품 등 이제 구체적인 기술과 실물을 좀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말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결과로 증명되는 단계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나 삼성 그리고 SK 등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전략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투자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진전과 이제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흐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미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린 구간 나오면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 기술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분할 접근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로봇 섹터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실체가 있고 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중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기술력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그런 진행 상황이나 수급과 함께 붙어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로봇입니다. 오히려 눌릴 때가 기회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로봇으로 수익 정말 많이 주셨죠. 오늘 이 특징 섹터 로봇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유진 로봇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들이 연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유진 로봇도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전장에서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로봇 섹터로 집중되었었던 것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도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진 로봇을 보면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좀 풍부하게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단순 서비스 로봇 중심에서 벗어나서 고수익 구조가 가능한 물류 로봇으로 체질 개선에서 성공을 했고, 이런 변화가 최근에 주가 흐름에도 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K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의 기대감도 동시에 가져가고 있고, 오는 3월에 개최 예정인 AW2026 전시회에서도 물류 로봇과 중대형 고성능 로봇 라인업으로 또 공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물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유진 로봇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아닌가? 왜 물류 로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라면 먼 미래 스토리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매출이 빠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흐름과 비교했을 때 물류 로봇은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빠르다는 점이 이번 수급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 미래 가치만 바라보는 로봇 투자가 다시 한번 공장의 자동화, 물류 이제 로봇 협동 로봇으로 확장이 되면서 유진 로봇이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진 로봇을 포함한 전반적인 로봇주들 흐름이 최근 단기간에 급등세를 이어왔던 점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어서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추세를 지켜보면서 보유 전략도 괜찮겠지만 이미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유진 로봇 말씀 주셨습니다. 거의 뭐 수직 상승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요. 앞으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AS도 로봇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로 우리 20% 가까운 수익 중입니다. 오늘 장에선 소폭의 눌림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에 일단 1차 목표가 이미 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1차 목표가를 제시드린 이후에도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2차 목표가 구간까지 열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제조업, 물류 현장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2026년 기점으로 로봇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분명한 강점을 좀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기준으로 보면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 점유율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 역시 뭐 용접, 조립, 뭐 물류 그리고 포장 쪽에서도 다양한 산업군이 적응이 가능하고요. 사용 환경에 맞춰 이제 커스터마이징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봇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정밀 제어 그리고 안전 협업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안정적으로 구현해온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봇 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산업구조 확장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한 상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도 여력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저는 10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쉬어가는데요. 우리 목표가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목표가 드릴게요. 10만 5천 원으로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확인을 해볼 시간인데 자, 민주 전문가 최근에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성우 하이텍 주셨네요. 자동차 부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특히 이제 경량 복합 소재 자체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전동화, 경량화, 자율주행 중심으로 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우 하이텍의 기술적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를 넘어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파트너사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좀 전환이 되면서 차량 성능과 주행거리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는 필수 요소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강도 경량 복합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 시장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2026년도를 앞두고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그런 성장과 환경 규제 강화는 경량화 부품 수요를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공격적인 전동화 로드맵 그리고 신차 출시 역시 이제 성우하이텍의 부품 공급 확대와 매출 성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신차 출시와 함께 이제 실적 개선이 이어졌었던 것만큼 이번에도 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단순 그런 물량 증가를 넘어서 고부가 가치 부품 비중 확대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슈팅 전에 수렴 구간들을 좀 포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슈팅 구간이 이제 문이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그 전에 한 40일 이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수렴하는 그런 구간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고, 오늘로서도 강한 수급과 동반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준 부분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저점 찍고 우상향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7,000원대 매수가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 이후에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현 시점 매수해 보자 사인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우리 10,000원으로 보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전문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내내 올랐던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PSK 그리고 성우 하이텍으로 한 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4,850도 돌파가 됐는데요. 5,000으로 향하는 여정, 이분과 함께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면서 꿈의 지수였었던 5,000선을 코앞에 맞아요, 두고 있는 맞아요. 예. 상황입니다. 뭐 사실 원달러 환율의 강세,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이어졌었고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한국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한국이 위상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꼭 주도했다기보다는 제조업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그런 경쟁력,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 네. 그런 거가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이제 5천에 가까이 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는 별로 돈 못 벌었다는 사람이 많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버블이 될 때는 무조건 다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아주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삼성, 하이닉스라든가 또 요새 현대차, 자동차가 그런 이제 로보틱스 때문에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환율 얘기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국장하면 바보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는 국장 안 하면 바보라고들 하잖아요. 그럴 그 수도 정도로 있죠.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대표님 시각으로는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라고 보세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표를 본다 그러면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익의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경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기업들은 계속 돈 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시장 안에서 기회가 되는 그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노이즈는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원체 강하게 올라가 있는 자리인 듯 하거든요. 1,470원 선이고. 그런데 올해 뭐 1,500원도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지금보다 안정화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환율이 네. 그렇게 올라갈까? 제대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많고 한데 예. 왜 저렇게 환율이 요동을 칠까 봤을 때 그 과거가 다른 게 지금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외국에 미국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축이고 계속 그 환율에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공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예.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환율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그렇죠. 좀 비싸다. 환율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예. 훨씬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게 조금 좀 더 납득이 안 가요. 그럼 오히려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한국 돈으로 산다 그러면 네.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미국 주식을 사겠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지 않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원달러 환율이 원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현 시점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안 있다라는 좋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은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이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럼 대표님 고환율 프리미엄 수출주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현 시점 수출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수출 기업들은 잘 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렇죠. 제조업은 또 반도체도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환율 자체만 보면은 옛날에 한국의 IMF 때 환율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문제가 많다.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에요. 그거는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니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환율의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엔 좀 더 우호적이긴 하겠죠.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요? 하도 사람들이 그걸 악재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환율이 높게 되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한국 경제가 과열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도 좀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환율에 집중적으로 환율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공포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 보니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이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기업들은 계속 돈을 잘 벌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식에 투자할 때가 됐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계속 사겠다 그러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5천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포트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가 개인들은 고민일 것 같은데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왔었던 주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렇죠. 뭐 눌렸다가 튀어가고 눌렸다 튀어가고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는 진짜 70만 원 넘어갔고 삼성전자는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눌렸을 때가 결국에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현 시점 반도체 어떻게 체크하세요? 어저께 마침 TSMC의 실적 실적이 나왔죠. 발표됐잖아요. 굉장히 서프라이징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많이 걱정되는 AI가 버블이 아닐까 그런 우려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가 진짜 메가 사이클로 온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꽤 복합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좋은 뭐랄까 환경이 됐다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우리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ETF 200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코스피 ETF요? 그럼요. 굳이 내가 많은 분들이 주가 지수는 5천이 됐는데 왜 나는 내 포트폴리오가 이렇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코스피 200 ETF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럼 결국에 대표님은 대형주 장세는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한국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너무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그냥 시장을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대형주들이 이끌어 왔거든요. 예. 근데 항상 그 가치를 보는 세력이 또 있거든요. 가치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한국의 그런 미디움 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삼성이나 그런 거를 제외한 좀 밑에 있는 회사들이 너무 돈 잘 버는 회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피 200도 좋지만 그 밑에 스몰 캡, 그 미디움 캡에 네. 투자하는 ETF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싸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밸류 체인은 우리 계속해서 눈길 줘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라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네. 그런 기업도 이제 실제로 돈을 잘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주식이 오를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실제로 그 회사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대표님 현대차에 대한 시각도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참 작년까지 답답하게 흘러갔다가 올해 들어와서 40만 원이 돌파가 됐고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증권사가 등장했거든요. 투자 심리 우리 어떻게 챙겨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이제 테슬라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그렇게 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회사죠, 통해서 이제. 회사 가치가 좋아지겠고 또 그런 자율주동도 상당히 발전한 것 같고 그래서 재미난 스토리가 연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현대차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럴 땐 우리 개인들이 지금은 아닐까요?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네. 단시간에 10% 오를 수도 있고 20% 오를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크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는 너무 짧은 호흡으로 보게 되면 주식이 20% 올랐네. 그럼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투자하기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결국 지금이 제일 싸다. 예, 그렇죠. 근데 설사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20% 비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되죠.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봐야죠. 주가 흔들린다 해서 일일비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들리네요. 이제 타이밍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떨어진 다음에 살까. 또 떨어지면 못 사요. 그죠? 더 그렇죠. 떨어질 것 맞아요. 같죠? 또 올라가면 좀 또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는 게 좋아요. 가치 투자 관점으로 현대차 담아보자.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삼성전자만 사요. 나는 현대자동차만 사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코스피 200부터 사는 게 제일 현명해요. ETF로. 네,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도 들어가 있고 SK도 들어가 있고 원전도, 방산도, 예, 다 조선도 들어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내가 그거를 몇 개를 골라서 네.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대표님,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변수로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 미국에서 상장할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미국에서 그 마켓 쉐어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안에 있는 뭐 그런 밸류 체인도 앞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긍정적인 시각으로 네, 바라보시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어떤 침체됐다고 볼 수 있죠, 제조업은. 네.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또 환율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그렇죠. 기업들은. 수출주에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속으로 되게 좋아할 거예요, 환율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경쟁력이 측면에서 굉장하죠. 달러로 이 구매 대금을 주고 받나요? 미국에서 그렇다 수출하니까 우리 달러로 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 도움이 훨씬 된다. 좋죠. 라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국가 면으로 보면 제일 걱정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대형주 장세 계속해서 이제 말씀 주셨고 코스피는 5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제대로 소외가 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1000스닥 만들겠다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는데 빨리 힘이 실렸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정부의 개입.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이라기보다도 항상 그 주식시장은 손을 타면 안 돼요. 네. 그냥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올리겠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삼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장 그렇죠.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야 된다.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투자자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상법 개정하고 그러는 게 그거잖아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이 아니라 투자가들이 그 시장에 들어왔을 때 뭐라 그러죠? 네. 불평등하게 손해를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주식을 결국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올리겠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부터는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한국 주식이 80년대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증시안정기금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인위적으로 주식을 정부가 사서 부흥시키는. 그것 때문에 더 오래 떨어져요. 그러면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그렇죠.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이제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훨씬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시장에 들어가도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겠구나.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배당을 옛날보다 많이 해주겠구나. 그런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보호해 주려는 그 정부의 의지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 그게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신뢰감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럼 코스피 5천은 물론이고 이 코스닥까지도 부흥이 나올 거다. 굉장히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는데 네. 뭐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떤 그런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지배 구조의 열악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투자해도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근데 네. 지금은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내가 주주로서 또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이 없구나. 그것만 확인이 되면 다 투자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여유 작업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노후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기간 투자가 비중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걱정할 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네.
좋은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후에 만이 되고 미국처럼 10년 후에 2만 원이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 말씀 주신 그러면 거고. 뭐가 일어날까요? 그게 출산율이 올라가요. 출산율이 올라가면서 네. 우리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큰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 독립을 하는 걸 일찍 시작하고 예. 퇴직연금이나 이런 그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오랫동안 투자하는 기금. 그것들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네, 돈 잘 버는 기업들이 탄생을 네, 하면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 말고 계속 IPO가 돼야 돼요. 새로운 기업이.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 그러면 우리 코스닥 안에 속해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사실 2차 전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은 최근에 핫하고요. 바이오는 좀 답답하면서도 잘 가는 듯 싶은데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볼까요? 아니 다 업종 다 그 미래가 밝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전체적인 것만 볼라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가면 막 올라요. 그죠? 로봇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막 오르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같은 로봇이라도 그 안에 돈 버는 회사가 있고 돈 못 버는 회사가 있고 또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가 그건지 우리는 잘 안 따지죠.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좋은 기업이 있지만 또 굉장히 힘든 기업도 많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계산 무조건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다 좋다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습관이 돼 있죠. 바이오라 그러면 다 가죠. 예.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결국엔 실적이겠습니다, 대표님. 실적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ETF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시가총액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스피 200 ETF 앞서 말씀 주셨잖아요. 코스닥 또한 ETF로 대응을 할까요? 저는 뭐 그게 그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2026년 올해 포트 꼭 하나 편입해야 되는 업종이 무엇일까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없다. 예,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모른다 코스피 아무도. ETF. 그래서 ETF 203번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네. 그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저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기 전체 자산 중에서 1%밖에 안 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몇 프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내가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월급의 한 15%는 10% 15% 무조건 해야죠. 주식해야 된다. 네, 근데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금 해요. 겁을 내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가 중요한데 왜 지금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10% 올라갔다고 해서 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의 몇 퍼센트가 주식에 투자할 거냐. 이걸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저는 투자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한국에 살기도 하고 또 한국 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 꾸준히 사면 큰 문제 없어요. 한국 증시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요. 장기 투자. 그다음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5천을 앞둔 상황에서 포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존리 대표님과 이야기해봤고요. 결국에 한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200 ETF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대응을 해보자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존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이번 주의 시장도 한 30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연이어서 올라가는 터라 지금 5,000P를 정말 얼마 안 납두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5,000P 간다. K 증시에 주목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K 반도체부터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을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장주가 그만큼 잘 가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 안에서 내가 수익을 보지 못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저는 오늘 이 LG 엑사원을 키워드 브리핑으로 꼽아봤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면서 소버린 AI, 공공 AI에 대한 이 관심과 기준도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제 1차가 또 가시화가 됐죠. 거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통과를 했었던 LG에 대한 이야기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요, 예상 외로 네이버와 NC소프트가 탈락을 하고요. LG가 통과를 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LG AI 컨소시엄이 SKT, 업스테이지와 함께 1차 통과의 결과를 보여줬고요. 자세히 보자면 벤치마크 평가가 이렇습니다. 벤치마크 평가는 40점 만점에 33.6점을 받은 게 또 KX1이라고 하고요. 전문가 평가 안에서는 35점 만점에서 31.6점, 그리고 사용자 평가 안에서는 25점 만점에 20.76점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1등이 LG AI 엑소시엄, 이 엑사원이 되겠고요. 여러모로 지금 가장 최종적으로 발탁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또 LG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LG 엑사원은 지금 여러 가지 평가 기준 내에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던데 국내에서는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는 17위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2위, 그리고 KT는 23위인 걸 보아서 지금 AI 쪽으로 은근히 또 LG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이번에 가장 의외였던 건 네이버가 탈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AI 쪽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AI 카펙스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누적 1.6조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자, 다만 네이버의 AI가 미흡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단점으로 발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모델 웨이트를 적용을 하면서 좀 안보성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좀 공감이 가기도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이번에 탈락한 것을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는 AI, 공공 AI보다는 이 크립토 쪽으로 지금 가상자산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주의 타겟도 이 공공 AI, 소버린 AI보다는 중동이나 B2B 쪽으로 좀 힘을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주가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카카오와 NC소프트도 지금 떨어졌는데요. 패자 부활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NC 모두 다 이 패자 부활전에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이익이 그렇게까지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이야기도 돌고 있다는 점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죠. 자, LG가 최종적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LG그룹주 안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LG CNS를 뽑습니다. 이미 지금 오픈 AI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 SDS 이후로 두 번째로 또 체결을 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LG CNS는 이미 기업 업무 쪽에서 특화된 AI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챗GPT 도입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2,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을 했고요. 4분기 프리뷰는 그러한데요. 올 한 해 살펴를 봤을 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둘 다 좀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쪽에서는 8%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쪽에서는 10% 정도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AA 쪽으로 해서 올해 조금 더 이 실적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LG CNS를 기대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AI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든지 로봇까지도 조금 더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은 기대를 한아름에 안고 있는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여러 가지로 AI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매출 인식이 올해 안에 좀 가시화가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그룹사 안에서 엑사원 책을 구축을 하고 있던 터라 이쪽으로 굉장히 좀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블록체인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쌓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3년 전에 한국은행의 CBDC의 한강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미 한번 수행했던 결과가 있고요. 코스콘과 토큰 증권의 플랫폼도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으로도 LG CNS를 충분히 주목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즘 가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이 또 로봇일 거고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도 로봇일 텐데 로봇 쪽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AI 로보틱스 R&D 센터를 제조를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AX 전화 파트너십까지 구축을 하면서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점 LG CNS를 체크하시면서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LG가 조금 더 빨간불을 많이 켜주고 있는데요. LG 그룹주 안에서 오늘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LG전자가 되겠습니다. 4.47%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주사 LG는 2.95%,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파란불을 좀 켰다가 오늘 좀 올라갑니다. 2.29% 상승하면서 12,520원 선 지나갑니다. LG 이노텍 1.97%, 그리고 LG CNS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켰다가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오늘 현 시점 안에서는 하락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시장이지만 그럴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 잘 챙겨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LG그룹주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 랠리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인데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자주 나와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2월부터. 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일단 네. 격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 네, 근데 2월 달부터는 조금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부터는 우리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강세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세요? 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특별한 전략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자. 네, 그냥 지금은 사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섹터의 선별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상방으로 좀 보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5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은 뭐 꺾이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5천을 찍는다라고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게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선물이 좀 반응을 했고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급등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이제 반도체 지수의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뭐 삼성전자가 오늘 또 2%대 달려주게 되면서 잘 이끌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장 기준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3%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15만 원까지도 거의 다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치고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4,83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코스피 5천까지 이제 170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은 터치하고 간다라는 마인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사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좋다, 더 갈 거니까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추세에 올라타서 네. 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슈만 하나 툭 쥐어지면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하게 따라 붙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횡보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그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재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로봇주 좋대 하면 어떻게 되죠? 로봇주 다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면 그냥 수익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물반 고기반 같은 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시장 조정이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사면 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좀 특징주 좀 보면서 네. 좀 삼성전자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되는지 오늘의 공략주 바로 열어볼 텐데 어떤 섹터와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 될까요? 바로 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원전주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뭐 공유방이 됐든 뭐 가족방이 됐든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바로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게 원전과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네. 계속적으로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이 전력 쇼티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변압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거든요. 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일전기를 골라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좀 매출이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매출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매출 75% 정도 수준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과 좀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산일전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 사실 뭐 산일전기뿐만이 아니라 전력인프라 전반적으로 꽤나 큰 상승들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한번 보고 가시면은 사실 5개년 연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근데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가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 원대에 머물렀었던 매출액이 이제 24년도 말 기준으로 3,300억 원대까지 올라왔고 지난해 기준 25년이죠. 그래서 5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6,700억 원, 내년에는 8,300억 원.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어느 정도 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살짝 밀렸다가 지금 뭐 13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넥라인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5만 원만 구간 돌파만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 영역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금 돌파가 나올 때 이전 고점 구간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 방산조선.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방산조선 전력 인프라 중장기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 경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도 좀 그러한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부근이죠. 14만 3천 원 이하로 좀 보시고 1차 목표가 우리가 종가상 고가 라인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단으로는 이제 12만 5천 원으로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장기 이평선 구간 보시고 이탈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현금화했다가 눌림 보고 다시 재진입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설비 받았습니다. 전력설비 안에서 산일 전기를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는데 현재 자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14만 3천 원 아래에서 담아보자. 현재 14만 3,2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17만 원, 우리 신고가까지 좀 노려볼게요. 작년 11월에 그 가격이 17만 8천 원 찍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7만 원으로 안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5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네. 되겠죠? 네, 저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오늘 원전주가 탄력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또 원전주랑 전력 인프라랑 좀 동조화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흐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나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더 부담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진입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매수 좋다. 오늘 산일 전기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최근에 수익 진짜 많이 주셨네요. 네. 나우로보틱스가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뭐 로보로보 26%, 이렌시스 다 로봇주인 것 같은데 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로봇주,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도 섹터에 네. 이제 그냥 집중 공략을 합니다. 지금 네. 잘 가는 섹터로 완전히 딱 공략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100종목, 200종목, 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2,000종목이 조금 넘거든요. 이거 다 보고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그 하나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로봇주도 좋고 뭐 자율주행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사실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거를 다 매매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꼬입니다. 내가 로봇주를 뒤따라서 샀더니 로봇주 차익이 나오고 뭐 반도체가 오른다든지 네.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차라리 로봇주 안에서 내가 집중해서 본다면은 내가 눌리면은 다시 진입해야지. 이런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우로보틱스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가격대를 22,400원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그때가 매수가예요? 네, 22,400원이 이제 매수가였는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나우로보틱스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22,400원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들 다 가는 가운데 나우로보틱스는 못 간다. 네. 그러면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확률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100%, 200%가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률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안 나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눌림해서 매매하면 돼요.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섹터 저 섹터 다 보고 있으면 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그럼 다른 종목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시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거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섹터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시장. 그래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주도 섹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계속 매매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섹터 차라리 꾸준하게 보시거나 대장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후반부에 좀 올라오게 되면서 수급을 뺏기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량을 안내를 좀 드렸고 일단은 단기 눌림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로보로보 또 한번 볼게요. 26% 수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도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8,000원 이하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눌림 이후에 눌렸어요. 아까 나우로보틱스랑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로봇주들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 이렇게 못 간 종목 그냥 차분히 잡고 기다리시면 이런 기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만 장중에 뭐 20%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또 충분한 수익 기회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안전하게 챙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렌시스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자, 우리 마감 29분 네. 한 10분 남았네요. 네, 시간 넉넉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렌시스까지 좀 연달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렌시스도 역시나 상승 이후의 눌림. 제가 6,450원에 드렸어요. 정확하게. 6,450원. 그러면은 거의 단기 최저점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해드렸죠. 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최저점을 찍고 이 주가 차트, 캔들도 최저점을 찍는 순간이 나타나면 그때가 단기 이 눌림목,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렌시스도 그런 자리예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이 저점이 잡혔죠. 그리고 다음 날 양봉으로 네.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그중에서도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장이 좀 바뀌잖아요. 로봇주들도 완제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액추에이터, 뭐 로보티즈, 그 다음에 최근에는 SPG와 같은 감속기 관련주들이 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렌시스도 역시나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주들의 강세를 보인다라면은 이렌시스도 지금은 좀 소외돼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뭐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7,500원 구간 상단만 소화하고 안착을 한다면은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 저점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도 뭐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AI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피지컬 AI라는 게 지금 이제 현대차가 쏘아 올린 공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꺾였다.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좀 힘들 것 같다. 고점 랠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푸시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로봇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로봇 그럼 좀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저는 여전히 로봇주 안에서도 계속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느 종목군들은 이미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서 아까 뭐 로보로보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나우로보틱스 이런 거 차익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돌고 돕니다. 지금은 잠깐 쉬어갈 때, 그럼 이럴 때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어갈 때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피지컬 AI 쪽으로는 계속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 다른 꽤나 밀려요. 그렇죠. 오늘 꽤나 밀렸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아까 말씀드린 뭐 액추에이터가 됐든 뭐 이런 감속기가 됐든 다른 것들이 대장하고 있는 동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섹터 내에서도 혹은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매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만 생각하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뭐 하루에도 뭐 10개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매매만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눈에 사실 잘 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정보방에 다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눌림목 이 종목들 한번 보셔라. 이제는 관심 가질 때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조금 더 좀 더 넓은 눈을 한번 네. 가져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보는 섹터 좀 강렬하게 좀 바라보신다 말씀 주셨잖아요. 일명 한 놈만 팬다. 맞습니다.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로봇 안에서 또 기회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다 볼 텐데요. 현대모비스는 23%, HL만도는 47%.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 네. 역시나 수익을 주셨네요. 네. 하나씩 봐주세요. 아마 이제 그래도 네. 이 딜사이트 경제 TV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자동차 볼 때 뭐 대장주들도 당연히 있지만 부품주 4가지만 기억해라. 말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SL, 맞습니다. HL만도, 좀- 서현이화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SL이랑 화신, 성우하이텍, 서현이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현이화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20% 급등 나왔고 성우하이텍도 뭐 장중 급등이 나왔고요.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만 그냥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일단은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한 최소 10번은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난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6만 원대에 또 한번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68,3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그럼 오늘도 괜찮나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로봇주로 편입이 되면서 아. 상승이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HL만도 또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조 원이에요. 네. 네, 3조 원. 근데 로보티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관련주인데 대장이잖아요, 로보티즈가. 그쵸. 시총은 모르겠어요. 네, 시총이 3.7조 원이에요. 3조 7천억 원? 네, 3조 7천억 원인데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핵심 재료가 뭐예요? 결국에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라는 이슈 하나로 지금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근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지금 자동차 잘 팔리고 있잖아요. 실적이 지금 24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해 25년 기준으로 한 3,800억 원 정도, 올해는 4,5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로보티즈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 지난해 적자, 그러니까 24년도 기준 적자 30억 기록했고 뭐 잘 나와도 올해 한 18억 원 정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62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자, HL만도는 지금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3천억 원대 나오고 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족보행 로봇에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도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대오토에버든 HL만도가 됐든 지금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출이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액추에이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만도 자동차로서도 시가총액을 뭐 1조, 2조 원 평가를 받았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액추에이터, 이제 로봇주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지금은 재평가가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HL만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평가를 좀 받아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막 종가상 고가 구간 겨우 회복했어요. 드디어 회복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실적은 이렇게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막 이전 고가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 6만 원 혹은 7만 원 사이에서 물량만 잘 소화하고 안착을 시켜버린다면은 네.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보택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HL만도가 아다스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 네. 이것도 같이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뭐 이런 로봇 그래서 피지컬 AI 전반적으로 테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20%대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지금 HL만도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들은 이제 막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만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셨거든요. 일단 오늘은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1월 16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의미 있는 하루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오늘 코스피는 시초가 0.48%의 상승 4,820선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 4,84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9% 전거래일 대비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1% 가까운 약세 보여지기도 했었으나 빠르게 낙폭을 만회내면서 0.36% 올라간 954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올라서 부담입니다. 5원 30전 올라간 1,474원 50전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쉬웠으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가닥을 잡아줬습니다. 오늘 외국인 2천억 원의 순매수, 기관과 함께 동반사자 보였고요. 기관은 4,500억 원의 매수 우위 잡아갔습니다. 오늘 개인은 팔았죠. 8,400억 원의 매물출에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기관 그리고 개인이 담았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셌는데요. 7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종목들 마감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3.4%의 강세로 14만 8천 원 선 안착한 채 끝이 났습니다. 이제 15만 원을 바라본 채 달려가는 삼성이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아쉬웠으나 1% 가까운 상승으로 75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단은 힘이 없었죠. LG에너지솔루션 0.2%의 하락이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의 강세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9%의 약세로 마감이 됐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결국 현대차와 기아는 약세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장중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었고요. 오늘 조방원 안에서는 원전이 독보적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 가까운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 보실까요?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10%의 급등으로 51만 원 선이 터치가 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로봇주 어제까지 강렬한 상승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의 약세, 2차 전지단도 오늘 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제약바이오의 그 투심을 끌어올렸는데요. ABL바이오 2.5% 상승 마감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한 종목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 10%, 코오롱티슈진,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마감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되겠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감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반도체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15만 원 목전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수급적인 영향도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없어요. 예전에는 악재만 가득했다라면 맞아요. 이제는 악재가 없습니다. 찾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런 칩을 생산하는 회사,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TSMC라는 이제 대장주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이끈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메모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론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끌어갔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물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잘 되는 거냐, 혹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만큼 쫓아왔느냐, 네. 요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TSMC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수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앞서가 있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TSMC라고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SMC는 지금 만들어내기가 바빠요. 그냥 나오면은 팔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요즘 병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칩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 이제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2나노 수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5만 원대에 있을 때 엑시노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칩으로 만드는 그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2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S26에 탑재가 됐는데 이 엑시노스 칩이 전 세계에 풀리는 S26에 탑재된 건 아니에요. 국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먼저 들어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는 괜찮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엑시노스가 팔리기 시작할 거고 탑재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슈가 나왔었던 게 뭐죠? 테슬라 2나노 네. 칩 공정 수주 받았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애플까지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AMD라든지 퀄컴 이쪽과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병목 현상에 의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수율이 정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주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수준은 올라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뭐 2조 원 수준의 적자를 만들어냈었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 네. 이제 0.6조 원 정도의 적자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좀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깎아먹기만 했었다면 이게 재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자 폭을 감수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은 접점 찍고 나서는 그게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제 D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파운드리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파운드리 정리를 하자면 네. TSMC가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오고 있다.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D램은 조금 짧게 정리할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전에는 범용 D램이 옛날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기가바이트당 가격을 따지면 1.9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DDR5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범용 D램 가격 올랐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DR5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13불까지 올라왔어요. 13달러까지. 그럼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2불에서 지금 13불까지 올랐으니까 6.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HBM 기준으로 봤을 때 HBM용 D램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지금 15불이에요. 15달러. HBM4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용이 거의 HBM용 D램 가격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만큼 D램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앞질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HBM에 들어가는 D램 가격보다 범용 D램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예요. 생산 능력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난다, 가격도 올라간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범용도 좋다. 그리고 HBM4를 얘기하자면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주를 못 따낸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HBM3 2에서는 제로였다라고 한다면은 HBM4에서는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은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HBM4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낸드도 역시나 요즘 좋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만 지금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관련주인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올랐었던 게 그러한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HBM도 좋고 파운드리도 좋고 뭐 그다음에 디램 낸드 다 좋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20조를 기록을 했죠. 네.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4조다, 26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을,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네. 섹터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사면 고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부터 꺾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물론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은 이제 보통 우리가 6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아마 P5 공장 이제 막 인부들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 막 사람이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었던 게 이제 다시 증설에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무한정 올라간다. 뭐 20만 원, 25만 원 그냥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네. 우리는 일단 지금은 좋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고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은 그때 나는 하차하겠다. 혹은 그때 가서 내가 삼성전자를 좀 정리를 하거나 혹은 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좀 짜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호재가 하나도 없었던, 전혀 없었던 삼성전자인데 이제 호재만 가득한 듯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급이 수요 발맞춰졌을 때 그때는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호적인 흐름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인데 제약바이오예요.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을 오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오후장 네. 넘어가면서 수급이 확 쏠렸고 로봇의 수급마저 다 가져갔는데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알테오젠도 제가 최근 들어서 걱정하지 마셔라. 간다 네, 알테오젠. 그래서 UBS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눌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다. 펀더멘탈에 문제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 공유방에 정말 장문의 브리핑을 써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보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이유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됐는데 기술 이전 이슈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가 전혀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이 조금 나왔었던 건데 오늘 이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 나올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 네.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12시를 기점으로 확 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 튀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을 뭐 말하자면 입 아프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근데 이미 이 머크의 키투르다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적응증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 항암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DC거든요. 네. ADC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ADC 의약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게 또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또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기본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가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보시고 간다면은 네. 우리가 알테오젠 뭐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눌리면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답답했었던 제약바이오이거든요. 이제 네. 알테오젠이 좀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 눈길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천 뭐 다 와 있고, 근데 사실 코스닥도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야금야금 같죠. 네, 그래서 사실 고점이 좀 막혀 있는 자리인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천스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같이 한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다 올라갔잖아요. 네. 뭐 리가켄 바이오도 따라가고 뭐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뭐 이런 것들 다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연이어서 한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로봇주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동차 볼게요. 현대차를 콕 집어서 한번 볼 텐데 현대차 오늘 신고가 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그 룸은 어디까지 남아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단기 차익 실현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일선 혹은 10일선까지는 이격 축소하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음봉 나왔는데 사실 뭐 1.5% 이 정도면 조정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죠. 네.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45만 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 50만 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열어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뭐 9배 수준, 그다음에 이제 PBR로 봤을 때도 이제 1배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고평가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전까지 저평가를 받아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전에는 제조업으로서 실적주에 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피지컬 AI로서 성장주의 성격까지 갖췄기 때문에 조금의 프리미엄은 줘도 좋지 않을까. 또 특히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멀티플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적주 플러스 성장주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맞물리는 현대차인 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챙겨보자 말씀 주셨고요. 자, 원전도 살펴볼 텐데 앞서 오늘의 종목으로 원전도 고민을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원전주 맞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종목 고민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아, 우리 기술 오늘 튄 종목. 네, 그래서 이미 가족방 분들은 이제 20% 넘게 수익을 좀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메타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기업들과 계약을 했다. 원전 쇼핑했다. 그렇죠. 원전으로부터 공급받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원전 자체도 있지만 SMR 관련돼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SMR 관련돼서는 또 우리 기술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술을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도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승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조정 이후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4,000원 이하에서부터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손절 라인 얼마? 지금 하단 여기 지금 다중바닥이 형성돼 있는 뭐 3,600원 정도 잡고 네. 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우리 기술이 반응을 좀 보여줬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네. 오늘 또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이 볼 필요 없고
이 대장 섹터의 몇몇 종목군들만 흐름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은 뭐 이해가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부터 목표가를 이미 장기로 10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스터빈까지도.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제 가스터빈 5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미국의 흐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LNG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가스터빈을 뭐로 돌려요? 천연가스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터빈 수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력난, 쇼티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려면은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원전 좋지만 10년, 20년 못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ESS 시장도 확 커지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안 좋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굉장히 핫했는데 우리 10만 원 이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고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은 최근 같은 이 강세장이 또 이어질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저는 뭐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천 목전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찍어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보시고 5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혹은 시장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뭐 주도 섹터가 됐든 아니면 시장에서 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코스피아 5천 한 번은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뭐 사면 간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같이 강세장일 때 우리 개인들이 더 대응하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좀 두둑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요. 시황부터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시황도 올려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황부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어쨌거나 대장주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 비슷하세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다 좀 긁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주도 섹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죠. 로봇이 또 다음 바톤을 받아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서 네.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